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호흡법에 관한 영상인데요. 혹시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를 보셨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만화에서 전집중 호흡이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관해 흥미로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집중 호흡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귀살대라고 하는 일명 도깨비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 호흡을 단련하고 사용하는 만화상에서의 호흡법입니다. 전집중 호흡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온몸의 혈액순환과 심장 고동,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하는 그 스타터 역할이죠. 그것을 빠르게 해서 체온을 급상승시킨과 동시에 육체의 기능 또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킨다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폐에 공기를 가득 집어넣었을 때 피가 깜짝 놀라서 뼈와 근육이 강해진다는 이론을 펼친 대목입니다. 이건 사실 허구죠. 그렇기에 실전에서는 소용이 없겠는데요. 무튼 이 만화에서 전집중 호흡이 그 싸움판에 있을 때 승리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불의 호흡부터 해서 물의 호흡, 번개, 파도 막 이렇게 다양한데요. 사실 만화에서 다루는 호흡의 이점은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호흡은 우리에게 피지컬이나 멘탈 관리에도 큰 상관은 물론 잘못된 호흡법이 주는 악영향 또한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제임스 네스터 호흡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해당 책을 발매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베스트셀러로서 파급력도 굉장하고 시간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책의 가치는 호흡에 관하여서 저자가 직접 겪은 병리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숨쉬기라는 그 자체의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과학적 탐구로 굉장히 파헤쳤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호흡을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성도 잘 모를 뿐더러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생각도 잘 안 하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바꿔보시고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오직 호흡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루에 반복하는 호흡의 수부터 수치화하기 시작해서 호흡에 연관된 결과들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그 과정 또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 또한 매우 존경스러운 감상 포인트가 되는 듯 합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산화탄소의 누명과 코호흡의 중요성일 텐데요. 아마 달리기 좋아하시는 사람이거나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 호흡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호흡이 바로 올바른 호흡의 도구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저자는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실험으로서 입으로만 호흡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혼자 해내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고가의 장비들도 다양하게 필요했기에 이 실험 자체가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종일 코를 박고 오직 입으로만 숨 쉬는 것을 열흘 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 자체야말로 정말 일말의 여지 없이 코 호흡의 이점을 깔끔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이 내용이 책 서두에 나오는데요. 거의 전 읽자마자 존경과 감탄을 가지고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매일의 컨디션은 물론 생리적인 현상들을 장비를 통해서 측정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입 호흡은 최악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워낙 무의식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입으로 숨 쉬는지 코로 숨 쉬는지 잘 모를 거예요. 대표적으로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죠. 건강을 해치는데 입 호흡이 큰 기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 호흡이 주는 이점은
첫 번째로 코는 공기 필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설명 없이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발기장애, 생리문제, 소화, 혈압 등과 같이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코로 숨쉬는 것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로만 숨쉬기의 데이터 또한 입으로 숨쉬기 실험과 비교 분석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줬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느끼며 생리적 데이터 또한 입 호흡과는 확연히 상반된 결과들을 증명하여 이를 통해 호흡이 생체역학적, 생화학적, 자율신경계 영역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호흡법으로 인해 근골격계부터 호흡계까지 크게 직결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호흡법으로 인해 만성 질환은 물론 정신적 질환까지 겪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올바른 호흡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호흡법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호흡은 우리의 건강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미주 신경이론과 더불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자율신경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른 호흡을 통해서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 상태, 소화 증진, 신체 기능 향상과 수면 문제, 고격근 문제 완화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호흡과 명상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더 읽게 되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코로 숨쉬는 것과 깊게, 적게 숨쉬는 것, 그리고 일관성이었습니다. 이 요소들이 올바른 호흡을 이끌어줄 도구입니다. 간단히 저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당연히 코로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것이 안 된다면 입에 테이핑 처리까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은 허리를 펴시고요.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린 뒤 나의 호흡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네, 호흡의 방향이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횡격막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른 호흡의 요소인 깊게를 쓰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잘못된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앞, 뒤, 옆으로 갈비뼈를 밀어내듯이 움직이는 호흡의 방향을 정상적 호흡, 바른 호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네,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갈비뼈를 손으로 감싼 후에 옆으로 팽창시키려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카운트를 세는데요. 들숨과 날숨을 5대5 혹은 4대6으로 해서 날숨에 더 집중을 하여 호흡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배운 것과 아는 것을 토대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코로 숨쉬기의 이점을 충분히 느끼리라 장담하는데요. 저는 코호흡이란 것을 사실 케냐 달리기 선수들, 마라토너들의 트레이닝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래 달리기 위해 심폐를 기르는 과정을 문득 보게 되어서 저도 지구력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면서 달리기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느낀 건 운동 중에 퍼포먼스가 꽤 높은 채로 유지가 잘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유산소뿐만 아니라 고중량 트레이닝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신체 회복력이 빠르게 잘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더 나아가 호흡으로 인해 안정적인 자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크게 체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운동을 꽤나 오래 했지만 이것을 간과해서 알게 모르게 그동안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접하고 실천을 하던 와중에 호흡의 기술책을 접하면서 저의 체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고,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호흡임을 알게 되어서 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호흡은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는 거라 책을 구매하시는 걸 솔직히 적극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요새 유튜브에 이런 거 검색만 해도 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 하루 몇 분이라도 아침이나 틈틈이 생각날 때 호흡 명상을 통해서 올바른 호흡이 주는 혜택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